그동안 좋았던 분위기를 뒤로하고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크립토 버블맵이라는 건데, 이렇게 전체 코인들이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면 하루 만에 10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할까요? 근데 아직도 어리둥절하시면서 왜 떨어지지? 그동안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 쌍놈 방송이었죠. 이 빌어먹을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재 신청이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 ETF들을 무더기로 보류, 취소해버린 거예요. 자, 기사 한번 볼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와이즈의 암호화폐 지수펀드 ETF 전환을 전격 승인한 직후 이를 즉시 보류했다. SEC 산하거래 및 시장부문은 비트와이즈의 비트와이즈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를 상장 지수펀드로 전환하는 안건을 신속 승인했지만 같은 날 SEC의 셰리 헤이우드 차관보는 이 명령을 즉시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ETF 전환은 위원회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유예된다. 비트와이즈의 지수펀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자, 되게 웃기죠. 같은 SEC에서 거래 및 시장 부문은 이렇게 신속 승인을 했지만요. 자, 셰리 헤이우드라는 차관보. 여기서 차관보는 장관, 차관을 보좌하는 직책인데요. 서로 같은 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면 반뷰런 캐피털의 스콧 존슨 파트너는 이번 보류가 내부 위원 간 견해 충돌을 의식한 전략일 가능성. 요거는 뭐예요? 즉 사내 정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역시 SEC가 암호화폐 ETF를 위한 일반 상장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는 말이 안 되는 게, SEC가 언제 암호화폐 눈치 본 적 있나요? 신속 승인을 했다가 보류를 한다는 건 여러분이 봐도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이건 신속 승인을 했던 거래 및 시장 부문 부문장이랑 차관부 간의 내부 알력 다툼으로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멋같은 알력 다툼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리플 ETF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요. 리플 현물 ETF 승인을 SEC가 무기 연기 또는 심사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리플 현물 ETF 승인을 SEC가 또 무기 연기했던지 심사를 거부했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까지 리플이랑 이 SEC랑 박 터지도록 싸웠는데, 시장에선 판결 때문에 ETF 승인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SEC의 보복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권한은 얘네가 다 가지고 있고, 승인 요건을 맞췄음에도 무기한 연기를 한다는 건 그냥 뭐예요? 엿먹인다는 거죠. 그동안 너네 때문에 고생했으니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인드. 법적 판결이 거의 넘어왔음에도 이러는 거 보면 한심하죠. 밑에를 보면요. 자, 이 부분인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SEC가 XRP ETF 승인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이미 승인된 마당에 XRP를 유독 지연시키는 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부 있다. SEC는 향후 수개월 내 다시 심사 일정에 관한 공지를 할 예정이다. SEC가 공식 승인까지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아니,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사실 리플이 포함된 ETF는 시중에 나와 있긴 한데 파급력이 약했어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 10개를 담는 ETF가 있는데 동일한 게 따따따따따 담으면은 10%만 리플 담는 거죠. 근데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ETF는 리플만 100% 담는 거라 시상승에도 정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SEC한테 제동이 걸렸으니 6월 그리고 7월 진짜 강했던 리플이 현재 제동이 걸린 이유입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드릴게요. 자, 리플이 이때 바닥에서 기다가 단기간에 3,000원대까지 500% 오른 이유,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선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자,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놀다가 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죠. 그 다음 최근에 이때 올랐던 건 리플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다시 전고점을 넘으려다가 지금 무기한 연기가 나서 이렇게 꼬꾸라진 건데, 향후 트럼프의 행보나 SEC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요 큰 박스권,
이 중단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EC가 질질 끄면 요 하단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는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고, 제일 유력한 건 여기 중단을 이렇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존으로 보셔야 되고,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으시는 게 베스트다. 근데 지난번에 댓글로 이런 질문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왜 단순한 거 요런 거만 쓰세요? 누구는 삐까뻔쩍한 지표 막 화살표 같은 거 쫙쫙쫙 나와 있고 이런 거 쓰시던데,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삐까뻔쩍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차트라는 건 뭡니까?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옆집 할아버지도 보고 기관도 보고 외국인도 보는 게 이 차트죠. 그럼 보는 게 다 똑같아야 의미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그어진 이 지지, 저항 같은 거, 그리고 기본적인 단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 조금만 더 해주자면 뭐 이런 추세선 같은 것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시세 중단 정도까지만 말씀드린 건요, 리플에 불리한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이 클래리티 법이라는 게 뭐예요? 리플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 불확실성의 해소고, 기존 SEC가 관리 감독하던 걸 SEC에서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권한을 넘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리플 ETF가 연기가 됐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리플 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CFTC라는 곳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물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이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커져서 조정을 주고 있긴 하지만요, JP 모건에서는 리플 ETF가 승인될 경우에 예상 유입자금 규모를 한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충 60억 달러로 잡고 8조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건 알지만 괜히 뭐 떨어진다고 멘탈 놓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띠 차려서 다가올 상승 잘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좋은 건 맞아요. 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따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리플이나 시바이누 같은 큰 종목들은 크게는 100%, 200%, 운 좋으면 1000%까지 수익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하겠죠. 안 하면 바보니까. 그렇다고 기존 걸 버려라, 그건 아니에요. 큰 거는 큰 거대로 가져가되 어느 정도 유망한 것도 잡아서 10,000%, 100,000%짜리 대박 종목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 어떤 종목을 찾아야 내가 100%, 200%가 아니라 정말 10,000%, 100,000%로 어떻게 내 인생을, 신분을, 계급을 바꿀 수 있을지 알려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해보세요. 시바이누와 리플, 코인계에서 밈코인과 실사용 코인으로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개미부터 기관, 외국인까지 합세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까지의 수익은 뭐 사이좋게 논아 먹었겠죠. 좋게 말하면 기관, 외국인 개미할 거 없이 다 들고 있는 근본 코인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미 먹을 거 다 먹고 먹을 게 얼마 안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근본적으로 코인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그것도 크게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을 폭이 얼마 안 남은 종목이 아니라 안 헤쳐먹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그런 종목들을 찾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취급해서 비트코인 매입하겠다, 이거 현재 상원에 발의돼서 진행 중이죠. 실제로 미국은 20만 개를 가지고 있고 이 법안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가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 이거 예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자, 여기 관련된 가장 큰 코인 리플이죠. 23년에 처음 도입돼서 24년에 계속 논의하다가 25년 6월에 최종 가결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24년도에 보고 좀 될 것 같네 하니 리플이 그때부터 막 올랐어요. 결국 뭐예요? 미국이 리딩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 뭐를 밀지,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는 지네들끼리 해먹겠다는 걸 숨기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가족 4명과 사람들이 쭈르르르 있죠. 자, 다 보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딱 3명만 볼게요. 체이스 헤로, 미국 출신 연쇄 창업가입니다. 다이어트, 금융, 교육 등 그냥 미국 전반을 다 먹고 있는 사업가라고 보시면 돼요. 스티븐 위트코프, 얘는 부동산 개발업자면서 투자업도 하고요. 심지어 변호사입니다. 라이언 팡, 중국계 미국인인데 얘는 투자은행, 사모펀드 출신이에요. 중국인이면 당연히 중국계 자금과도 연관이 있겠죠. 지금 암호화폐는 얘네들이 기준이고 얘네들이 법이에요. 여기서 올린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내린다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롱 쳐놓고 호재 발표하고 쇼 쳐놓고 부정적인 걸 발표했었죠. 아실만한 분은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진짜 더럽고 치사해도 얘네들이 하자는 걸 따라가야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럼 대체 얘네들이 뭘 하냐? 테더랑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를 밀고 있고요. 자, 위에 보시면 랜드 앤 버로우 있죠. 자, 이거 무슨 버튼이에요? 거래소에 있는 버튼이죠. 거래소 만들 거고요. WLFI라는 코인 발행해서 전용 어플 만들어서 코인에 투자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이 코인 찾아봤더니 아예 거래가 불가능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쓰이는 코인이었다는 거죠. 이 월드 리버티에서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아우 정말 삐까뻔쩍합니다. 자, 이게 바로 월드 리버티에서 발행한 골드페이퍼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트럼프 브랜드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건지, 결국에는 어떤 코인을 지배하고 어떤 코인들을 만들어낼 건지 여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딱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조건만 몇 개 추려서 그 코인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크게 몇 가지 맞춰볼게요. 첫 번째로 지배하기 좋게 사이즈가 작은 곳. 물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총이 크다 보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곳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와 연관이 있을 것. 자, 보고서에서 디파이를 검색하면요 27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디파이와 관련된 것이었겠죠? 자, 결국 금융으로서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디파이와 관련된 거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웹3와 관련된 것. 자, 보시면은 웹2에서 웹3로 트럼프 브랜드와 함께 온보딩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웹3라는 건 결국엔요 탈중앙화 인터넷을 뜻하거든요. 자, 여기 코인들을 쭈르륵 보시면 뒤에 테마가 많아요. 여기서 웹3 관련 코인이 있고 디파이 관련 코인이 있잖아요. 자, 단순하게 이걸 겹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실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체를 인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컨트롤이 쉬워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직접 보시고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귀찮고 잘 모르겠다, 무슨 조건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누르셨나요? 자, 이제 구독을 누르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8284-1524번으로 골드라고 문자 하나 남기세요. 뭐라고요? 010-8284-1524번 골드페이퍼 관련이니 골드라고 보내셔야 됩니다. 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한 후에 종목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도 안 보내준다 어쩐다 해서 이렇게 인증까지 다 하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좀 적었었는데 최근 들어 알려달라는 분이 좀 많아져서 238건 보이시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안 보인다면 스팸 처리돼서 안 보이는 거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다 전송까지 완료됐다는 점 확인됐죠? 저 다 보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뭐 없는 이야기, 허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중에 좀 발빠르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종목들을 좀 찾아본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성들의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인 트럼프의 임기인 2029년까지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간 내에 방향성만 잘 알고 대처하는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집이, 차가 바뀔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인 트럼프는 아직 임기가 4년이 남았고요. 지금 보이는 암호화폐들의 볼륨이 저번 고점을 깨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번 불장 잘 이용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4년 내가 어떤 방향성을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한강 밑으로 갈지 혹은 한강 위로 치솟을지 결정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284-1524 제 개인 번호로 골드라고 문자 주셔야 골드페이퍼에서 추구하는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